여러분, 편의점에 갔는데 마을에 편의점이 딱 하나뿐이라면 어떨까요? 그 사장님 마음대로 가격을 매겨도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합니다. 반대로 편의점이 수백 개라면 서로 경쟁하느라 가격은 내려가고 서비스는 좋아지겠죠. 그런데 현실 속 시장은 이 두 극단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중간한 현실의 시장을 지배하는 5가지 키워드 불완전 경쟁 시장, 독점과 과점, 자연독점, 카르텔, 공공재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모두가 같은 문제를 풀고 같은 정보를 갖고 아무나 시험장을 드나들 수 있는 완벽하게 공정한 시험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완전 경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현실 교실은 다르죠. 어떤 친구는 선행학습으로 정보가 더 많고 전학이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의 조건이 이상적인 기준에 못 미칠 때 그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배울 독점, 과점이 바로 이 불완전 경쟁 시장의 대표적인 얼굴들이에요. 시장에 공급자가 딱 하나뿐이면 독점, 소수의 공급자만 서로 눈치를 보며 경쟁하면 과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를 떠올려 보세요. 서로 요금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죠. 이게 바로 과점 시장의 특징, 서로의 눈치를 보는 상호의존 관계입니다. 최근 화제가 된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고성능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곳 없다 보니 이 소수의 기업들이 가격과 공급량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독점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려면 도시 곳곳에 수도관을 깔아야 하죠. 만약 두 회사가 각각 수도관을 깐다면 어떨까요? 막대한 비용이 2배로 들 겁니다. 그래서 수도, 전기처럼 초기 설비 투자가 어마어마한 산업은 한 회사가 공급하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런 독점을 자연독점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효율적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게 두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가 요금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원래는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뒤에서 몰래 손을 잡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함께 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카르텔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학원 몇 곳이 몰래 모여 우리 다 같이 수강료를 올리자고 약속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선택권을 잃고 비싼 값을 치르게 되겠죠. 실제로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카르텔 사례로는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이 모인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이 꼽힙니다. 그래서 카르텔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마지막 키워드는 공공재입니다. 국방, 경찰, 소방, 가로등처럼 누가 돈을 냈든 안 냈든 다 함께 혜택을 누리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해요. 내가 세금을 조금 낸다고 우리 동네 가로등이 나만 피해서 꺼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특징 때문에 문제도 생깁니다. 굳이 돈을 내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으니 다들 남이 내겠지라고 생각하며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는 민간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세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론은 여기까지. 이제 이번 주 실제 시장에 대입해 볼까요? 지난 7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기존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첫 인상이었죠. 배경에는 3%대를 웃도는 물가와 높은 환율, 그리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세 확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가 크게 뛰었습니다. 오늘 배운 독점과점 개념이 딱 들어맞는 장면이에요. 고성능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곳 없다 보니 이 소수 기업들의 매수세가 집중된 겁니다. 과점 구조를 가진 산업일수록 호재가 터졌을 때 소수 기업의 힘이 쏠린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한편 뉴스에서는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오늘 배운 카르텔 개념도 여기서 등장합니다. 중동 산유국들의 카르텔인 OPEC의 생산 결정에 따라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이는 곧 수입 물가와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구조 하나를 이해하면 뉴스에 나오는 금리 환율주가 뉴스가 전혀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는 시장이 왜 저절로 잘 안 굴러가는지를 파헤칩니다.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도덕적 해이, 역선택, 그리고 공급 병목까지 시장 실패를 이해하는 5가지 키워드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매일 아침 여러분의 투자가 이기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알림 설정하고 오늘도 비긴하세요.